이번 시간에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충은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 뭐 언뜻 뭐 생각해도 바로 답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네, 육현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우리는 그 주택에, 예, 어서 오세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죠. 대략은요,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뭐 아파트, 언뜻 생각해도 이렇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요, 그 주택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그 형태나 규모 그리고 명칭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택 중에는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는 명칭도 있고, 근데 그게 잘못된 명칭이죠. 예. 그리고 그런 잘못된 명칭을 알고 있는 걸로 인해서 그 부동산 계약 시에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만약 뭐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한다면은 뭐 이런 실수는 거의 생길 일은 없는데, 이제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래서 좀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이너스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그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오늘은 지금 시간은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혹시 뭐 중간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질문 올려주시면은 설명 끝나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독주택은 그래서 뭐 흔히 잘 아시죠?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집이 하나가 있고 소유자도 하나인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이제 그 단독주과는 좀 다르게 건물은 하나인데 집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소유자도 각각 집에 따로따로 있는 집, 예, 그런 걸 공동주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집에 여러 세대의 이제 주택을 사용하고 있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비슷한 의미로 이제 집합건물, 구분건물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집합건물, 구분건물은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집합건물, 구분건물은 이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택 외에도 이제 상가나 뭐 사무실, 그다음에 뭐 빌딩, 예, 이러한 주택과 다른 형태의 건물도 이제 소유와 그 등기 형태에 따라서 이제 구분 건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은 또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화면을 좀 바꿀게요. 못생긴 얼굴 나와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자, 단독주택의 분류. 단독주택은 일단은 등기가 하나입니다. 한 집에
등기가 하나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1번 뭐 그냥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뭐 단독주택은 굳이 뭐 설명할 필요 없어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냥 뭐 한 가구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한 가구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구조로는 방과 거실과 주방과 욕실과 화장실, 요거를 갖추고 있는 거를 이제 한 가구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단독주택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란 게 있는데, 다중주택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중주택이란 거는 이제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즉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란 얘기죠. 이게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면 안 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위에 단독주택에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한 요소 중에 자고, 방, 생활하고, 거실, 요리해서 먹고, 주방, 네. 크흐크크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주방, 그 다음에 씻고 하는 욕실, 싼 화장실, 예, 요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독립해서 거주를 하려면은. 근데 다중주택에는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취사시설이 없어요. 독립된. 그러니까 공동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거는 둘 수가 있는데 각 집마다 취사시설을 둘 수가 없는 주택이 다중주택이에요. 그리고 건축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100평이 넘어서면 안 되고 층수도 3층이 넘으면 안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중주택은.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원룸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집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또 원룸이란 건 또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방 구하러 다닐 때 원룸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원룸이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막상 등기를 떼보면은 요 다중주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가구주택일 수도 있고요. 다세대주택일 수도 있고요. 단독주택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룸이라는 그런 주택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다중주택이란 거는 1, 2, 3층 합한 이제 면적이 100평을 넘으면 안 되니까 이제 30평이 안 넘는 이제 조그마한 땅에서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취사시설을 별도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인덕션 렌즈라든지 이런 거를 들여놓고 이제 세입자를 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도시가스 시설, 취사 시설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고 거의 뭐 인덕션을 써서 하곤 해요. 예. 안 그러면 새를 놓기가 어렵거든요. 취사가 안 되면은. 그리고 이제 고시원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시원은 옛날에는 여기 다중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도 이제 불나고 뭐 사람들 많이 죽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2009년도에 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어서 다중주택이 아니고 고시원은요. 이게 처음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는 이종근생이었고 이종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숙박시설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또 법이 좀 완화돼 갖고 500제곱미터 이하는 이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숙박시설 그렇게 들어가요. 고시원은.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이제 네, 오케이 해피님 오랜만이시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뭘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냐면은 나갔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의 층수가 3층이 안 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즉 200평이 안 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 뒤에 비교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다가구, 다세대 뭐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은 무슨 뭐 총리 공간, 뭐 시장 공간, 뭐 해외 공간 이런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뭐 여기서는 공간에 살 일은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자, 다시 오셨네. 어서 오세요. 오케이 피님.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분류에서 이제 공동주택은 아까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은 등기가 각각이에요. 예, 요 정도는 제 방송 들으시는 분은 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첫째로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예. 네, 임마 그거 말고 님도 어서 오세요. 아파트는 뭐 흔히 아는 아파트 그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규정을 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이 넘어가면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일개동의 연면적이 그러니까 660제곱미터 200평을 초과하고 아까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였죠. 근데 연립주택은 초과해요. 그리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아까 다가구는 3층 이하예요. 3층 어디 갔어? 여기 3층 이하고요.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초과를 하고 층수가 4층 이하예요. 한 층이 높죠. 요 주택을 이제 연립주택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강남이나 뭐 구기동이나 성북동이나 평창동이나 한남동 같은 고급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고급 빌라가 대부분 보면 연립주택이에요. 왜? 660제곱 200평을 초과해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빌라 또는 또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알고 있는 게 연립주택은 옛날에 지은 다세대를 연립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거든요. 요즘 짓는 이제 빌라나 다세대를 이제 빌라라고 하고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연립주택은 그러니까 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그 다음 다세대 주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주택으로 쓰는 일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고 요건 다가구와 똑같아요. 그런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다가구보다 한 층이 높죠?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 똑같은데 층수가 3층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 똑같은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인 공동주택, 이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게 기숙사가 있어요. 네, 기숙사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기숙사도 이제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네, 기숙사도 이제 조건이 뭐 취사시설을 개별적으로 드릴 수 없고 뭐 그런 조건이 있는데 뭐 굳이 알 필요 없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서 분류하는 주택의 종류가 이렇게 나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거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렇게 나뉘는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잘 안 와닿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분류를 하면은 단독에는 이렇게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들어가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원룸이나 빌라, 맨션 이런 표현은 법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정식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 등지에 무슨 빌라, 무슨 맨션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시원은 주택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옛날엔 들어갔는데 고시원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오피스텔이 되게 헷갈리죠. 헷갈려들 해요. 이게 등기나 법적으로는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에 들어가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뭐 취사시설도 돼 있고 뭐 그런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런 오피스텔이 많아요. 거주를 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에 들어가요. 법적으로는 계속 주택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주택으로 간주가 되냐면은 세법에서 주택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받을 땐 당연히 업무시설로 분양을 받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 거래할 때 부가세도 이제 납부를 하고 그래요. 아니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가 이제 환급을 받고 어떤 그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는 분들이 그 건물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대부분 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이 안 들어가거든요. 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들어갈 경우에 조건 중에 그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그래서 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건 부호연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입신고를 해버리면은 주택을 사용할 목적으로 봐버려요. 어디서? 세법에서. 그래서 주택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등기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걸 주택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팔거나 오피스텔을 팔거나 뭔가를 할 때 1가구 2주택에 걸려갖고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오피스텔 들어갈 적에 그러니까 세를 들어갈 적에 주택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지 말아달라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대부분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되게 헷갈려해요. 대부분 그래. 네. 근데 오늘 설명을 하니까 다중주택도 헷갈릴 거예요. 이 다중주택은 또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고 다중주택이 뭐야? 다세대 다가구가 뭐가 다른 거야? 하면은 법적으로 먼저 드리면은 다중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한 건물에 등기도 하나 그리고 소유주도 하나예요. 뭐 공유일 경우에는 여러 명일 경우도 있지만 공유기 때문에 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101호, 102호 이렇게 나눠서 등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소유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등기부를 떼보면은 건물분, 토지분, 등기부 각각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데 자 공동주택에는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연립하고. 이거는 건물 하나인데 집들이 나뉘어 있는 게 각각의 집들이란 얘기죠. 101호, 102호, 103호, 뭐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있으면은 각각 등기가 따로따로 나 있고
등기부를 떼보면은 단독처럼 건물, 토지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집합 건물 등기부 해갖고 등기부가 하나만 나옵니다. 네. 그 아파트 등기부 떼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연립이나 다세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요. 등기를 떼보면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다중하고 다가구는 단독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자, 세세 간의 차이는 다중주택은 총 건축 면적을 100평을 넘길 수가 없어요. 다가구 다세대는 200평을 넘길 수가 없어요. 자, 층수는 다중주택은 3층을 넘길 수가 없어요. 예. 다가구도 마찬가지로 3층을 넘길 수가 없어. 근데 다세대는 4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어. 5층은 못 져요. 5층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다세대. 그런 경우는 1층이 필로티 주차장으로 돼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돼 있고, 뭐 일부는 뭐 근생이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그리고 세대수를 이제 제한을 한 경우가 있는데 다중이나 다세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다가구는 19세대를 넘길 수가 없고. 자, 그래서 등기를 떼보면은 단독 등기라고 돼 있고 다중주택이랑 뭐 철근 콘크리트 쪽 다중주택, 뭐 철근 콘크리트 쪽 뭐 3층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부를 떼보면은. 그리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집합건물 등기부가 나오고요. 그래서 각각 집마다 구분돼서 등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3층 이제 다세대 주택, 뭐 4층 다세대 주택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기타로는 뭐 다중주택은 개별 주차시설 안 된다라는 거. 예.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려면 외형상으로는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잘 알지 않는 한. 잘 알아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등기부를 떼봐야지 정확한 건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택의 종류를 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요. 단독주택이죠. 요건 요즘 지은 새로 지은 단독주택. 요거는 옛날에 지은 단독주택. 뭐 보면은 이거는 단독이구나, 이거는 뭐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는 다중주택이에요. 보면은 1, 2, 3층을 안 넘기죠. 예?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게 4층처럼 보이네. 1층은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다중주택이 아니구나. 예? 자, 요것도 1, 2, 3층이죠. 4층을 안 남기고, 다중주택은 되게 작은 방을 내니까 창들이 쫑쫑쫑쫑 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 다중인지 잘 몰라요. 등기부 떼봐야지.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옛날부터 흔히 봐왔던 그런 다가구의 모습이죠.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요즘 지은 다가구 보면 1, 2, 3, 4층으로 되어 있고, 요것도 보면은 아예 다가구 다세대. 나도 헷갈리네. 자, 1, 2, 3, 4인데 요것도 1층은 다른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나. 자, 요거는 옛날에 지은 다가구 1, 2, 3층이죠. 근데 이것만 봐갖고 몰라요. 그 다음 이거는 다세대예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 보면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다세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외형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이게 어려워요. 연립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은 이게 연립인데 여기 보면 빌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보면 이게 다세대인지 연립인지 뭔지 몰라. 근데 이건 연립이에요. 좀 크죠. 근데 일단은 건물 이 동도 크고, 이거는 이게 이제 강남에 있는 고급 빌라라고 하는 그런 그 고급 연립주택이에요. 이제 다세대를 왜 이렇게 크게 못 짓냐면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660제곱미터를 넘길 수가 없거든요. 총 면적을. 근데 연립은 660제곱미터를 초과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큰 대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이에요. 100%. 자, 여기까지 근데 그 주택법에서 구분하는 이제 주택의 종류에서 알아봤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 뭐가 빠졌는지 아실 분 계실려나 모르겠네. 아시는 분 계세요? 뭐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면요. 이게 호응이 없다. 뭐가 빠졌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빠졌어요. 그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2009년부터 이제 입식님 오셨네. 오늘 일찍 끝났네요. 저쪽 방송. 예.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2009년부터 생겨난 이제 주택의 형태인데 요거는 크게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근데 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공동주택에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주택에 분류해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넣었을 텐데 네 어서 오세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바쁘셔. 네, 입신님은. 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냐? 도시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불가해요.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어요. 그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로면 주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게 아까 그 공동주택에서 말하는 그런 요소들을 두루 갖고 있는 게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기숙사형 주택도 있었는데 기숙사형 주택은 2010년인가 없어졌어요. 어떤 기숙사형 주택까지 하면은 그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주택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이게 네, 오늘 다가구 다세대 특집이라고 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 거의 다 지금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단지형 연립주택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똑같아요. 1개동 연면적이 660m를 초과하는 주택이 단지형 연립주택. 그 4층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데 건축심의에 통과하면 5층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예, 조금 봐줬죠? 요게 이제 조금 다른 점. 다세대 주택도 똑같아. 660제곱미터 이하의 4층 이하의 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5층까지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 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요거는 전용 주거 면적이 아주 작은 거죠. 12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리고 기숙사형은 옛날에 2010년에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규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취사시설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다 기숙사형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진으로 보면은 구분이 안 가요. 이거는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고 1, 2, 3, 4층 올렸죠. 근데 이게 외견상으로는 이게 다중인지 다세대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거는 또 5층이 넘죠. 이것도 왜 이렇게 높아 아파트처럼. 요거는 요런 경우는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일부는 오피스텔이고 이런 식의 건물이 이런 식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고 그렇게 섞어서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예. 일단은 이것 주택의 구분을 왜 했냐면은 원래는 아까 이슈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굉장히들 헷갈려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인해 갖고 뭐 직거래 같은 데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왜 사고가 많이 나냐면은 다가구는 단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가구도 똑같이 집에 보면은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모르니까 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도 모르니까 직거래할 때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그거예요. 다가구는 무슨 무슨 동 몇 번지 101호 이렇게 계약서에 딱 쓴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를 떼보면 101호라는 거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문제가 생겨갖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래갖고 세입자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101호라는 집이 없기 때문에 없는 집에다가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한 꼴이 되거든. 그래서 보호를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아.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요. 근데 다세대는 등기가 따로따로 나 있기 때문에 101호, 102호 이걸 또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 근데 다세대에서도 그러면 사고가 안 생기냐? 사고가 나요. 어떤 데서 사고가 나냐면은 이제 1층에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일부는 근생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택으로 불법 개조를 해갖고 그거를 세를 놔. 또는 옥상에 물탱크실로 원래 되어 있는데 그걸 불법 개조를 해갖고 그걸 또 세를 놔. 그러면은 그게 등기가 안 나 있잖아요. 그게 등기가 안 나 있는데 그거를 계약서를 쓸 때 뭐라고 적어요? 무슨 다세대 주택, 옥상, 물탱크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호수를 특정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가 다 따로따로 나 있는데 다세대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갖고 세를 놓은 사람이 401호 주인이야. 그래서 401호로 적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갖고. 근데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왜? 그 집에 세를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 따져놓고 보면은. 그 경매를 하거나 할 때 그거 사실관계 다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라고 해서 가봤더니 물탱크실에서 살고 있어. 그럼 보호를 못 받아. 계약서에 보면 401호라고 돼 있는데. 그럼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누차 강조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다가구는 단독이다. 다가구는 단독이다. 외워야 돼요. 다세대는 아파트다. 다세대는 아파트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립주택도 마찬가지고 다중주택은 여러분들이 겪을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혼자 사는 단독 가구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원룸으로 이제 임대할 목적으로 많이들 짓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각 방마다 이제 도시가스 난방은 들여야 되니까 도시가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가스레인지 연결할 수 있게 가스레인지 그것까지 같이 해갖고 했다가 걸리면은 불법 용도 구조 변경으로 해갖고 이행강제금 물고 그 시설을 철거해야 돼요. 취사시설. 그래서 그걸 또 취사시설이 없으면은 세입자가 또 잘 안 들어오려고 해. 불편하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을래도 집 가운데에 있는 공동 취사시설을 가서 해야 돼.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래서 인덕션 렌즈를 갖다 놓죠. 그래서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거나 해도 인덕션 렌즈만 치우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임대를 많이 놓는데
실상은 다가구 주택에서도 많이 나요. 예. 그 원룸이란 건. 근데 원룸이란 거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법정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 용어가 아니라서 또 무슨 원룸 이런 식으로 직거래할 때 적으시면 또 안 된다라는 거. 예. 자, 요 정도입니다. 예, 오늘은 할 얘기 다 했어요.